코로나19의 2차 확산으로 증시가 불안합니다. 다만 1차 유행 당시인 지난 3월과 같은 롤러코스터 장세는 없을 거라며 증권 전문가들은 바이오와 언택트 관련 주식들을 분할 매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코스피. 코로나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8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2주간 코스피가 조정 양상을 보이겠지만 지난 3월과 같은 급락세는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진단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고 투자자들이 이미 지난 3월 한 차례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3월과 같은 큰 폭의 급락장이 재현될 가능성은 적게 보고 있습니다. 급락 후에 반등하는 장을 투자자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미 풀려있는 유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3월과 같은 급락이 반복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여기에 3분기부터 국내 상장사의 이익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추세 하락을 제한할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선 실체가 있는 바이오와 언택트 관련주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필수 소비재 같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도 함께 보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장주의 흐름을 가로막는 금리 상승이 연내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미중 갈등이 잔존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암초에 부딪혔지만 지금은 3월과 상황이 다른 만큼 조정 시 언택트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한편으론 주가의 5개월 연속 상승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면서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개인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를 만큼 오른 것 아니냐, 이른바 인버스 투자자들이 대거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을 내는 인버스 상품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주요 인버스 상장지수 펀드를 약 1,080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200 지수를 거꾸로 2배 추종하는 삼성자산운용의 이른바 곧버스 ETF에는 10일거래일간 약 78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모였습니다.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전체로 보면 한 달 새 약 9,900억 원, 지난 한 주간에만 약 1,527억 원 규모의 뭉칫돈이 몰린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3월과 같은 급락장은 없다며 지수가 더 올라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주가가 펀더멘털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것은 분명하지만은 상승의 동력이 지금 훼손된 것은 아니다. 기존의 추세에서 크게 바뀌었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인버스 투자하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상승 랠리가 5개월째 연속되면서 인버스형 펀드 57개의 한 달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6.21%, 3개월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17.08%를 기록했습니다. 통화정책의 기조 자체가 바뀌어 있고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매도만 있어서 급락이 나오진 않아요. 살 사람이 없으면 급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선은 사려고 준비하는 자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증시의 상승 동력인 풍부한 유동성이 훼손되지 않는 한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성급하단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육, 여가 문화가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면서 교육과 게임 회사들의 변신이 크게 주목받았는데요. 과연 어느 회사가 비대면 사업을 잘 이끌었는지 2분기 실적으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유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주목받던 교육기업 2분기 실적은 비대면 대응이 희비를 갈랐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와 교원은 코로나가 없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6%가량 올랐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는 일찌감치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러닝 서비스의 덕을 받고 교원 교육사업부도 비대면 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대면 환경 적응이 늦거나 적절한 상품을 준비하지 못했던 기업들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대교는 러닝센터와 방문 수업에 차질이 생기며 2분기 적자가 이어졌고 비상교육도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교재 수요가 줄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YBM넷은 대학의 온라인 강의 전환을 지원하면서 전분기 대비 적자 폭을 줄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이른바 집콕 쪽이 늘면서 게임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컴투스는 대표작 서머너즈워 인기에 힘입어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썬데이 토즈 역시 영업이익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3분기에는 애니팡4의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될 걸로 보고 있어가지고 3분기에는 이제 2분기부터 더 QOQ로 성장한 실적이 나올 걸 보고 있습니다. 한 신작이 5-6개 정도가 하반기 출시될 예정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썬데이 토즈와 과거에는 1년에 1개 아니면 2개 정도 게임을 출시하는 반면에 올해 이제 좀 많은 게임들을 출시하면서 좀 안정적인 캐시카우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언택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실적 성장은 3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비대면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